내가 질문했어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냐? 아니, 충분하대. 근데 속으로는 니 내 믿고 지금 개 늘린 거 아니냐? 이 말도 하는 거예요. 내 믿고 지금 10마리 있던 게 20마리, 100마리 되어지면 그렇죠. 결국은 내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하면 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? 제대로 이 그 쉼터에서 내 위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 매듭이 필요한,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구나. 네. 아이고야. 잘 이해했습니다. 네. 네. 답답하다. 네. 아까 보니까 보호소에 이제 동물이 50마리 정도 됐을 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각서를 쓰라고 했다.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각서를 좀 쓰라고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그 큰애가 한 말이 있는데 편지를 이렇게 쓰고 말미에 33번째 자식 이렇게 했을 때 그때 32마리였어요. 왜 본인은? 딸이 그렇게 쓴 거야.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더 이상은 늘리지 말자. 개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한계가 그 정도였어요. 그때가 32마리였는데 지금 200마리가 됐으니. 넘죠. 그때는 뭐 그게 이제 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썼죠. 그건 아주 그 의심의 여지도 없었죠.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고. 근데 또 남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나를 믿고 지금 아내분께서 계속해서 개체수를 늘린 게 아닌가, 내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면이 혹시 있을까요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있으니까 여기서 책임을 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제일 지금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쉼터에 뭐냐면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들개가 돌아다녀요. 들개. 이 개가 반복적으로 새끼를 놓는 거예요. 새끼를 놓으면 기본 5마리씩 놓는 거예요. 6개월에 한 번씩. 귀신같이 숨겨놔. 그럼 그게 또 발견이 돼. 그러면 그 애를 또 데리고 와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걱정. 그게 걱정이 아니라 저희는 근데 저 그건 아내는 아는데. 건강이 걱정인데. 아니 그것도 제가 이제 치료를 지금 그거 하고 걱정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떤 질문에도 다 강아지 대답으로 네. 들어가니까 아이, 이게 모든 저희가 것들. 뭘 물어봤는지가 헷갈리죠, 구경이. 기승전 개로 간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? 이런. 어떻게 해요? 아니 보니까 이게 일단 생활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, 지금 공간이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털도 많이 날리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먹고 바로 치우고 막 이런 게 약간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. 아니 아까 어지간한 비유 아니면 여기서 밥 못 먹는다고 맞아. 남편분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좀 정말 구체적으로 좀 어느 때 아 이거 정말 밥 한 번 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좀 느끼세요? 이제 아픈 상태에서 구조돼가지고 오면 우리가 자기를 살렸다는 걸 알아요. 그 고양이들도. 그밥 먹을 때 막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을 정도로 막 돌아다녀요. 그렇게 될 때는 좀 분리해야 되는 거고.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촬영하다가 전원이 갑자기 나갔는데 이유를 몰랐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그 멀티탭에 고양이 소변 때문에 생긴 유전이라서 근데 그런 것들 위험하죠. 그렇죠. 그럼요. 그래서 위생적인 면, 안전의 문제, 뭐 우리 삶의 뭐 기본적인 것들을 볼 때도 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아파요. 아픈 상태에서 규조되어 있어요. 그런 애들이 지금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. 나는 건강하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중성화도 또 안 돼 있고 밖에 나가면 그 애를 또 잡을 수 있을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안도적으로 해놓고 밖을 나가야 되는데 이 고양이 중심의 사고고 진짜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는 건강하게 케어가 다 됐으니까 내보내도 된다. 애가 아프니까 못 내보낸다 이거. 예. 그러니까 문제가 선우가 완전히 다른 거야.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 고양이가 100% 자기 삶의 중심인 사람이니까 진짜 운명이 바뀌셨잖아요. 정말 업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그 투병 중에 만난 그 유기견 크리미 때문에 정말 아,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함께 살면서 좀 간암 완치가 좀 되셨는지요? 네,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산책시킬 때 네네. 그 이 사람의 몰골을 보면 이제 암치료 막 끝나고
아주 초췌한 모습이에요. 또 완전 크림이 뼈밖에 끌고 없었어요, 다니는. 사실은. 그리고 아까 그 촛불 불고 이렇게 네. 깨고 앉을 때는 조금 살이 붙었어요. 근데 그게 한 1년? 1년 정도.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게 습관이 있는 거야. 막 애교를 부리는 거야. 깨를 내고. 네. 그 이제 누워가지고 모르겠다, 니 알아서 좀 먹어라 뭐 이렇게는 이제 그 걔가 어떤 생각이 주야 먹지 내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 같아. 그래갖고 기어가지고 사료 좀 주고 뭐 그러고 이런데 조금 먹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앉아 있어지더라고요. 근데 지 먹을 때 미역 이제 끓여놓은 그거 먹고 또 이제 간식 먹을 때 약 털어 먹고 그 조금 있으니까요 얘가 또 나가자 하네 바깥으로. 그래서 이제 한 3발짝 뛰다가 이제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한 3계단 가고 6계단 가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. 막 그래갖고 이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앉아 있게 만들고 서 있게 만들고 주치의였네, 주치의. 그러니까 크리미가 정말. 진짜 싹 낫게 해줬네. 네. 그래갖고 이제 뭔가가 이렇게 예견해서 내려줬나 이런 생각, 진짜 운명 그런 같은.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. 가족이 될 운명이었네. 근데 이러한 뭐 이혼의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또 그 암 진단을 받고 이러면 서운한 마음도 되게 많이 들어요.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도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것도 기억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기만한 것 같은 것도 또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. 그거는 배신감이 네, 그렇죠. 배신감이 든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게 얼마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. 근데 크리미를 만났어. 근데 얘는 배신을 안 해. 그죠. 그리고 인간의 기만을 안 해. 계속 네, 내를 그리고 좋아. 그렇죠. 등을 안 돌려. 그러니까 나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줘, 크리미가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, 얘가 나의 삶을 지탱을 해주네. 왜냐하면 이 얼마 못 산다는 생각이 들면요 우울해져요. 우울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우리 아내분은 개와 고양이를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자꾸 심정적으로 이 개와 고양이가 사람이에요. 또한 개와 고양이가 자식으로 느껴져요.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내분은 개와 고양이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. 자기 자신이에요. 사람을 넘어서 자식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에요.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세요? 네. 근데 어쨌든 심정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머리로는 알지만. 그렇죠. 생각은 네. 하는데 몸은 네, 그렇죠. 몸은 벌써 이제 네. 다른 데 가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내자고 하면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얘네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면 마치 아픈 내가 치료를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돈 얘기를 하면 자꾸 당신은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?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내분 자신이 아닙니다. 그리고 아내분이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요. 이게 매우 좋게 보면 좀 이제 희생을 마다 안 하면서 옳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분이세요. 좋게 보면. 네. 근데 이게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기어이 해야 되고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래야 되겠다.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. 네.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실 때 남편분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언짢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듣기 싫은 거예요. 아니 병원 올 때마다 약을 뭐 자꾸만 이래 추가로 줘. 그건 원장 탓이 아니고 네가 몸 관리가 자꾸 안 된다는 거야. 요거 좀 떨어지면 저거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야.
그러니까 요거 할 때 치료 똑바로 안 하고 아까 내가 저거 할 때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대책이 없어 우리가.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뭐 악기를 안 짓고 이랬습니까? 너무 맞는 말이라서. 네, 그렇죠. 듣기 싫은데 결국 맞는 말인데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되니까 그게 싫으신 것 같아요. 네. 못 하게 되니까 네. 그만하거나 줄여야 되니까 그게 싫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공격으로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나한테 좀 뭐라 하는 거고 나를 약간 공격 내지는 비난한다고 살짝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잘잘못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개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아내분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죠. 그리고 이거를 놓으면 본인이 그냥 사멸되는 거죠. 내가 없어지는. 바꿔 말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네. 지탱해 오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내분을 보면서 대의와 희생 그것과 어떻게 보면 집착과 어떻게 보면 과몰입 이게 좀 선이 불분명한 이게 이제 선을 넘으면 집착과 과몰입이 되는 거고 적당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을 잘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아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왜 남편분이 의논을 하시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우리 이 오은영 리포터 결혼지옥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. 네. 굉장히 드물게 네. 차분하시고 네. 아내한테 맞아요. 소리 안 지르시고 네. 아, 격하게 반응을 안 하시는 네.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 뵙는 남편분이시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왜 그 의논이 유지가 안 되고 네. 좀 기분 나빠하시면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요? 왜 그러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이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잔소리로 듣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아 감히 이런 표현 드려도 되나? 네. 배가 많이 부르셨네. 근데 남편분의 그 아버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그때 아내분이 또 그런 네. 지금 결혼 관계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성심성의 있고 간병을 해주셨다. 난 진짜 이해가 안 되죠. 네,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어서 남편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아직 있는 그렇다고 걸까요? 봐집니다. 지금 일관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버님을 돌본 네, 거나 네. 지금 또 이 개고양이를 돌보는 거나 그래요. 사실 그 부분 제가 일맥상통하잖아요. 인정합니다. 예. 일관되니까 그 마음이 아마 그대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. 그 고마워하는. 그럼. 아니 그 아버지가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. 네네네. 근데 전화로 아버지가 그 너희 집이 좀 먼 데 있는데 혼자 놔두고 왔다.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좀 해줄래 이러는 거예요. 그걸 알겠다 주소를 달라고 했어요. 갔는데요. 정말 치매예요. 미쳤다 했어요 제가. 이 아버지를 놔놓고 네가 돈 벌러 갔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러는 거. 근데 그 아버지하고 그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. 아니 진짜요. 아버지가 저를 엄청 때렸어요. 치매니까. 그러니까. 그래갖고 딱 가면요. 그 TV도 크게 틀고 막 라디오도 크게 틀어놨어. 근데 이제 끌라고 하면은 못 끄게 하고 막 저를 때려요. 근데 밥솥을 이렇게 끼고 김이 이만큼 쌓아놨던가 봐. 사줬던 것 같아요. 그걸 다 먹었어요. 밥이 한 솥을 이렇게 끼고. 네네.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거 드시면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저리 가라면서 막 저를 밀고 막 그 화장실에 문을 잠가놓고 막 119 오고 이랬었어요. 근데 차마 거기까지 다 못했어 제가. 엄청 많이 맞았어요. 근데 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고 20번 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. 은근히 내를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데리고 이제 직접 뭐 남자 모욕시켜 처음이니까 이제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제가 처음으로 예. 그렇죠. 나중에 들었어요. 네. 이야기. 시키고 진짜 머리 다 말려주고 하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고 대단하시다. 이 말씀 들으니까 또 이제 남편분도 아버지도 나도 부탁드렸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각서도 보이는 거예요. 쓰고 뭐 예. 이렇게 했지만 또 인정하고 예. 인정하고 이렇게 또 되시는 것 같아요.